그 아이템 스카우트로만 소싱을 하면 좀 많은 분들이 되게 어려워해요. 지금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아이템 발굴, 뭐 패션 의류, 텐데스 텍스트만 막 잔뜩 있거든요. 경쟁률 보고 막 굉장히 좀 소싱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좀 편하게 그 초보자들이 좀 편하게 소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지금 이제 아이템 스카우트 자체가 그 스마트 스토어, 그러니까 네이버 키워드 도구 기반으로 개발이 된 거예요. 경쟁률 자체가 네이버에서 검색한 거에 대한 상품 대비 뭐 노출, 뭐 수요 이렇게 해서 이제 경쟁률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 대한민국 셀러들이 기본적으로는 다 스마트 스토어를 장착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작하고 금방 그만두시는 분들도 다 스마트 스토어까지만 하고 그러시고 그렇다 보니까 이 경쟁률이 낮은 걸 찾기가 굉장히 좀 어렵죠. 근데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 말고도 다른 마켓들도 있잖아요. 가장 스마트 스토어 다음으로 이제 매출이 잘 나오는 데가 어디가 있을까요? 쿠팡이 있죠. 네, 쿠팡이 있죠. 그리고 기타 마켓들 뭐 옥션, G마켓, 11번가 이게 짜잘한 게 이렇게 한 보면 이제 스마트 스토어가 한 매출이 예를 들어서 뭐 4, 50% 된다고 하면 쿠팡이 한 30, 40%, 나머지 기타 마켓 이런 식으로 좀 뭐 안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이쪽 네이버 키워드 도구로만 해서 찾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이제 쿠팡입니다. 직접 쿠팡에 들어가서요. 홈 인테리어가 예를 들어 홈 인테리어를 한다. 들어가시고 근데 이제 그 쿠팡 랭킹 순위라고 있어요. 이제 가장 뭐 그 최근 트렌드한 상품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키워드를 좀 공부하신 분들은 제목을 보면 이게 메인 키워드라는 게 좀 눈에 보여요. 제가 한번 볼게요.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것도 괜찮네요. 3단봉이죠. 3단 호신봉이잖아요. 뭐 플라스틱이 메인 키워드는 아닐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3단 호신봉 한번 볼게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치면 이 경쟁률이 네이버에서는 이건 하지 말라는 신에 계시죠. 네? 이걸 본 순간 딱 바로 브라우저 끄겠죠. 근데 최근에 쿠팡이 스카트에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나라에 훌륭하신 강사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본인들은 사업을 안 하고 강사만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은 그 수강생들이 배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처음 시도하는 게 스마트 스토어잖아요. 해외 구매 대행이든 위탁이든 뭐 사입이든 뭐든 간에 다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먼저 시작하잖아요. 그 상품 막 올리다가 한 50개, 100개 되면 못 해먹겠다. 진짜. 그만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경쟁 강도가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아이템 스카우트 하고 막 해서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 올렸는데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이건 절대 하면 안 돼. 라고 그냥 접겠죠. 이 상품 버리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스마트 스토어가 매출이 한 50%라고 하면 쿠팡이 한 30%는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를 보면 이건 해도 되겠죠. 네. 네. 그죠? 다른 거 한번 찾아볼까요? 이게 조금 더 초보들이 텍스트만 있는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편하죠. 눈 아프잖아요. 내가 봐도 눈 아프고 이거 저도 옛날에 뭐 소싱할 때 막 밤 뭐 10시, 11시까지 했었는데 눈 아프거든요. 이거 보면 이제 토 나올 것 같아.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쿠팡을 보고 이게 뭐 상품 보면 해 구매 대행에 맞는 이제 상품들이 있잖아요. 모르시는 분들은 몰라도 되는. 보시다 보면 이제 이거를 이제 뭐 해외 구매 대행 해도 되지만 굳이 이거를 막 10일 동안 기다리시는 분은 없을 거고. 그래서 모든 걸 다 번역하면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은데 하루에 10개도 못 올릴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뭐에 신경을 쓰냐면은 우선 유저들이 키워드를 검색하잖아요. 미니 냉장고 칠 거 아니에요.
미니 냉장고 쳤을 때 검색 로봇이 그거를 캐치하는 게 제목입니다. 제목을 신경 써주시고, 그 다음에 유저가 눈으로 보고 처음에 이제 썸네일을 볼 거잖아요. 썸네일과 제목을 우선 신경을 써줍니다. 번역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그렇게 해놓고서 이 유입 데이터를 봅니다. 그게 뭐 3일이 됐든 4일이 됐든 5일이 됐든. 그럼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제 유입이 된 거는 뭐냐면 썸네일과 제목으로 유입이 된 거예요. 클릭해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들어갔는데 중국어 막 개판으로 막 올라가 있고 그럼 이제 안 사겠죠. 근데 어쨌든 유입이 됐다는 거는 그 상품의 매력을 느껴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 위주로 번역을 해줘요. 네. 이거를 10일 동안 10개를 번역하면요. 고객이 니즈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게 내가 지금 맞는 상품을 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썸네일과 제목만 신경 써서 100개 상품을 만들잖아요. 그럼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저희는 이게 테스트 스마트 스토어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적은데, 그래서 뭐 기간을 정할 수도 있어요. 뭐 이번 주. 이번 주 이렇게 해서 적용. 이번 주 동안 유입 순서가 딱 나오는 거죠. 그죠? 이 얘기는 뭐냐면 제목을 검색했을 때 검색 로봇이 잘 찾은 거예요. 유저한테 보일 수 있게. 검색 최적화가 된 거죠. 그리고 유저가 썸네일을 봤을 때 이거 내가 찾은 상품 하고 클릭을 한 거죠. 근데 들어갔는데 이제 뭐 물론 이제 상세 페이지는 개판이 있겠죠. 물론 구매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구매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번역을 해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게 아니었으면 이런 거를 3일 동안 매달아서 번역을 했어요. 물론 여기 그래도 유입수가 하나가 있네요. 0인 거를 예를 들어서 3일 동안 번역을 하고 막 했어. 그런 게 10개가 됐는데 상품 안 팔리고 매출 안 난다고 하면 방법이 잘못된 거죠. 방향이 잘못된 거.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만약에 내 상품이 1000개가 쌓여 있어요. 그러면 이건 내가 될 것 같아. 내 가맹에서 할 수는 있죠. 근데 지금 저희 같이 초보 셀러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번역하고 이런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통계 데이터를 분석해서 아니면 상품 노출 성과에 들어가서 내게 지금 검색이 순위가 얼마나 되는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네, 검색 키워드를 쳤을 때 검색 로봇이 그 제목으로 끌어온 순위 그거 위주로 가공을 또 하면 되겠죠. 네. 어쨌든 표면적으로 리스트에서 보이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치잖아요. 이렇게 미니 냉장고 쳤잖아요. 이거 미니 냉장고 쳤을 때 검색 로봇이 찾는 건 제목이거든요. 제목에 가장 물론 인기도도 있고 뭐 있겠지만 제목이 가장 큰 비중일 거고, 그 다음에 유저가 봤을 때 썸네일을 본단 말이에요. 뭐 등록일을 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또는 뭐 용량을 막 보는 사람은 우선 디자인을 본단 말이에요, 썸네일을. 그렇게 해서 클릭하고 들어갔을 때 들어갔다는 것은 이 상품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때 이제 썸네일을 상세 페이지를 번역을 해주시면 조금 더 힘을 덜 들이고 빨리 좀 성과를 낼 수 있겠죠. 뭐 썸네일도 그렇고요. 이제 보면 아까 저희 담당자 얘기했지만 옵션이 굉장히 지저분해요. 옵션 명칭도 그때 좀 다듬어주고 옵션 가격도 그러니까 만약에 유입률이 높은 상품이라면 이건 이제 상품입니다. 상품으로 가서 유입률이 높은 상품이라면 그 상품 먼저 번역 가공을 해주는 거죠. 이거를 뭐 매일매일 할 필요는 없고 3일, 5일 올립니다. 무조건. 네. 그리고 3일 뒤에 또는 5일 뒤에 또는 일주일 뒤에 이런 쌓인 데이터를 보고 상세 페이지에 가공을 해줍니다. 물론 다 가공하면 너무 좋겠죠. 뭐 저희 쇼핑몰, 해외 구매 쇼핑몰 여러분들이 다 가공해주면 너무 좋죠.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고용할 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가능성 있는 거 먼저 번역을 해주고 가공을 해준다. 그래서 조금 더 포기하지 않고 힘들이지 않고 진행을 하면 되겠죠.
이제 미니 냉장고를 짜서 이놈 보통 놈 아니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 보통 놈 아니다. 그럼 얘 걸 벤치마킹 하자. 그래서 그리고 리뷰순이 많다는 건 구매를 해야 리뷰를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구매를 많이 했다는 거고 여기에서 구매가 높다고 이거를 벤치마킹하면 안 돼요.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 봐서 이게 2020년도에 잘 팔릴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리뷰를 보면 날짜가 나와요. 8월 13일 팔렸고 8월 14일 팔렸고 이건 이게 댓글이네요. 8월 13일 팔렸고 8월 18일 팔렸고 이거 대박. 이거 잘 팔리네. 물론 얘가 이제 검색인지 최저가를 잘했을 수도 있어요. 저희는 이게 가능성을 찾아가는 거지 이거 그대로 한다고 잘 팔린다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가능성을 보고 소싱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소싱을 하는 거예요. 이 가격을 이기는 스팟이 이거 샤오미요? 지금 보니까 중국 현지 법인 구매 대행 업체네요. 얘네가 아마 그 중간에 그 중국 뭐 지역 총판이 됐던 뭐 총판이 됐던 해서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샤오미 제품은 웬만하면 안 해요. 네, 가격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거는 하나 예시로 좀 드린 거고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뭐 전체 상품 리뷰 많이 했으니 그래서 뭐 이걸 한다고 했을 때 또 이제 봅니다. 최근에 이게 잘 팔렸는지 3월 한 6개월 전이네요. 6개월이죠? 6개월. 6개월. 이거는 요즘은 안 되나 보다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면 이 트렌드에 민감한 제품이잖아요. 이거 지금 스마트워치, 그죠? 계속 새로운 버전,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 팔리는 거예요. 네. 이런 거면 이제 이건 하지 말아야겠다. 네. 그래서 얘네랑 똑같은 상품을 소싱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키워드를 활용을 하라는 거죠. 활용을. 예를 들어서 뭐 캠핑 피크닉, 휴대용 방풍 가스 스토브. 이게 뭐 어떤 게 핵심 핵심 키워드인지는 몰라요. 그러면 뭐 아이템 스카이트에 검색해 보는 거죠. 오씨. 이런 거 처음 보는. 예. 이런 식으로 키워드가 어떤 게 지금 핵심 키워드인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 강도가 낮은 게 핵심 키워드겠죠. 네. 조금 더 이제 소싱을 아이템 스카우트에서만 파기 너무 어렵고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이제 스마트스토어 다음으로 좀 많은 그 판매가 일어나는 쿠팡에서 랭킹 순으로 좀 찾아보기도 하고 또는 이제 핵심 키워드를 했을 때 이런 그 짱사유 같은 또 뭐 다른 데도 뭐 딱 보는 거죠. 처음에 딱 봐서 뭐 얘도 괜찮네요. 그죠? 이 정도 만들기도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뭐 전체 상품 전체 상품에서 리뷰순 많은 걸로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또 클릭해 보는 거죠. 클릭해 봐서 최근까지 뭐 팔린 이력이 있는지 7월 달에 팔리고 휴가 전에 막 팔렸네요. 그죠? 휴가 시간 전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소싱을 좀 즐겁다고 해야 될까요? 재밌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아이템 스카우트를 통해서 그 키워드를 하는 설명을 따로 안 했어요. 유튜브를 봐도 많이 나오니까요. 좀 초보 셀러들이 너무 텍스트에 그 매몰돼서 하는 것보다 이런 쿠팡 랭킹 순위라든가 경제 쇼핑몰 벤치마킹을 통해서 조금 더 쉽게 좀 재밌게 이미지를 봐가면서 그리고 얘네들은 뭘 파는지 나도 걔네들이 그러면 그 제목도 막 만들고 썸네일도 만들었을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이렇게 썸네일을 만들고 이렇게 제목을 만들었네. 핵심 키워드는 뭐네.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내가 상품을 보는 눈이 생기고 소싱을 키워드를 봤을 때 이건 되겠다라는 감이 좀 생기겠죠. 단순히 이렇게 아이템스가 텍스트로만 있는 것보다는. 그래서 지금 소싱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네.